반갑습니다. 김영은 TV입니다. 사람이 말이죠. 엄청 뭐 좋은 환경 또는 뭐 돈을 꽉 쥐고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권력의 정점에 있었다라든지 그런데 이게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막 미쳐 돌아가면서 머리에 꽃 달고 막 들판 뛰어다니기도 하잖아요. 지금 이재명이 그런 상황이 아닐까. 미치고 폴짝폴짝 뛸 노릇인데 애써 꾹꾹 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또는 각하 그리고 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24일 있고요. 본인의 26일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이 있습니다. 이재명은 말이죠. 뭐 대법원까지 석 달의 시간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 석 달 동안 민주당을 이끌 수 있을지, 민주당 내에서 여전히 그때처럼 뭐 권력을 쥐고 흔들 수 있을지 이런 불안감에 지금 떨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다 싶어서 이 여당은 공격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말이죠. 본인의 취임 100일을 맞아가지고 이재명 망언집을 공개했습니다. 우스운데요. 이게 정치권엔 강한 파장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제대로 조롱 한판 쏟아질 것 같은데요. 이 권선동 원내대표가 말이죠. 국민을 속이고 기만해온 정치인의 언행을 정확히 기록하고 되짚을 필요가 있다라면서 약 173페이지 분량의 발언을 담아가지고 책을 폈다라면서 공개를 했는데 단순히 실언을 넘어서 이 정치 지도자로서 부적합함을 조금 이제 노출시킨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재명의 외교 그리고 안보, 역사 인식에 대해서도 중대한 왜곡과 경솔함을 드러냈던 그런 발언들을 담았다라는 건 사실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재명이 계속 논란에서 못 벗어났던 건 이재명의 입에서 나온 이재명의 말들 때문에 발목을 잡는 거거든요. 지금 26일 있을 공직선거법 위반도 마찬가지로 이재명의 실언에서 지금 재판장까지 쓴 겁니다. 이재명을 가장 위태롭게 한 건 본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재명의 망언들, 이재명의 거짓말들 그런 것을 책으로 만들었다라는 건 이거는 동호 아버지 지대로 후달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지도자의 언어가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제대로 발라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정치에 관련된 망언은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죠. 이제 아버지 관련된 논란은 사실상 아버지,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아버지는요 하면서 읊어대는 것만 해도 10가지가 넘습니다. 과거 토론회 또 방송 인터뷰에서 친아버지 외에도 나를 길러준 분이 여러 명 있다. 애매모호한 그러니까 어머니의 도덕성 논란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호한 표현으로 아버지가 여러 명이다 라는 논란을 발생시켰죠.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라는 그의 성장 과정에 대한 설명에서 아버지는 가난한 날품팔이 노동자셨지만 나를 키운 또 다른 아버지는 철공소 사장이었고 또 다른 분은 운수업을 하셨다라고 적었습니다. 누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 애매한데요. 이게 약간 그때 당시에 뭐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흑수저에서 지금의 정치 지도자로서 고난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파고들어서 이해가 가능하다. 이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동정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을 했는데 굉장히 변칙적이죠. 이거 비판을 아니 받을 수 없습니다. 뭐 변태다 이쪽으로도 가까울 수 있습니다. 약간 모자랐던 이런 어렸을 때의 생활을 가지고 이제 총각사칭할 때도 써먹긴 했었죠. 뭐 공장에서 팔이 휘어져 가지고 내가 이렇다 이러면서 반주만 입고 여배우 앞에서 이런 막 썰들을 펼쳐내기도 했었다라고 했죠. 아무튼 이재명은 그렇습니다. 제 진실을 기반으로 조금 뭐 MSG 첨부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허구를
그때그때 따라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거짓이 반복되면 진실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한상균 장관을 시켜야 한다라는 이 발언은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골 때리는 발언입니다. 2017년에 말이죠. SBS 대선 주자 국민 면접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사면시켜가지고 노동부 장관으로 앉혔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법치주의에 대한 경치라는 비판을 안 받을 수 없는 거죠. 지금 노동부 장관 누굽니까? 김문수 장관이죠. 이 정도 돼야 그 장관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아우르고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해서 처우 개선이라든지 뭐 법적인 제재라든지 이런 거를 다룰 수 있죠. 오로지 대가리 띠두르고 머리 깎고 뭐 이거 하다가 깜빵 들어간 사람은 노동부 장관으로 앉히겠다. 이 발언 자체가 국가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정치 지도자로서 국내 정치도 중요하지만요. 이 품앗이하고 살 게 아니잖아요. 이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거. 그게 뭡니까? 외교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요. 이 외교적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굉장히 잘 발휘를 한 분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 외교 무대에 뛰어들었다. 이거 답 없는 거죠. 이 나라 국격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것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전과사범 깔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이 8개 사건에 12개의 혐의 그리고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게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면 그런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대선 주자로 뛰었다라는 게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에서 과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외교 무대에서 이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대가리가 똥 찼다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어떤 식으로 잘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하나 얻을 거, 둘 얻을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입이 문제라도 실수를 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관련된 발언, 이게 그 유명한 쉐쉐 발언입니다. 대만은 중국과의 둘 사이의 일이다. 우리나라는 이쪽 가서 쉐쉐 저쪽 가서 쉐쉐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니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인 그 타국 대만의 주권 문제에 대해서 그들만의 싸움이니까 우리는 뭐 상관이 없다. 근데 대만 해역을 지나는 우리나라 교역에 대해서 중국이 만일에 대만을 침공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매일 손실이 200억이 넘습니다. 그런 거에 생각이 없고 그냥 남의 나라 전쟁 이 정도로 생각을 한다라는 건 정말 뭐 타국의 주권 존중 원칙도 어긋날 뿐더러 외교의 외자도 모른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과도 외교적으로 긴장을 부추기는데 이 이재명이 입이 한 몫을 했습니다. 주로 독도 문제, 그리고 가장 민감한 위안부 문제, 그리고 최근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오염 처리수 방류 등 가지고 일본과 한국의 상황을 극도로 민감하게 만들어서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죠. 그러면서 일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본은 반성 없는 가해자이자 지금도 우리를 위협하는 국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미친 거죠.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한미일 이 안보 연합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함께 위협하는 세력을 방어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주적을 어디 북한과 중국으로 보고 있는 거죠. 주적이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국가다라는 건 지금 현 상황을 제대로 볼 줄 모른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그렇게 영상에서 한번 만들었는데 역사를 기록을 하는 겁니다. 기억은 하되 우리의 미래 세대 그리고 국가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스텝을 또 갈 필요가 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베트남이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자국의 이익, 이제 부흥을 위해서 전쟁을 했고 전쟁의 피해국이었다라는 것을 지웠습니다.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포인트를 어디다 뒀냐? 부국으로 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말이죠. 이건희 전 삼성 회장께서 이야기를 하셨죠. 대한민국의 기업은 인류인데 정치는 사료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이 발목을 잡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디를 포인트로 두고 대한민국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스고 배부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그리고 안보적으로 탄탄하게. 그런데 이것을 말이죠. 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버리니까 일본도 반일 감정 부추기고 저는 이 정치판이 이 사료 후진 이 사료 건달들 싹 다 갈아엎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일본은 100년이 지나도 믿을 수 없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은 1000년의 역사입니다. 중국은 대한민국을요, 이 한국을요 1000년 동안 지배해왔고 침략해온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는 뭐 기억을 잊고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아직도 그 응어리로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100년이 지나도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반일 감정을 부추긴다라는 건 외교적으로 신중함이 결여되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로서 우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미국과에 대한 또 민감한 발언을 했습니다. 대선 기간 중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죠.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대한민국은 자주국방 역량을 갖추면 된다. 에이, 문재인이가 자주국방 역량을 어떻게 해체 수준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간첩 때려잡는 국정원, 수사권, 대공수사권 다 해체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9.19 군사 합의 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군사 기능 거의 해제시켰습니다. 자주국방 안 됩니다. 지금 북한이 못 쳐들어오고 있는 이유. 자, 중국이 대한민국을 함부로 못하는 이유는 주둔하고 있는 미군 때문이죠. 미국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2기에서 국방부 차관 콜비가 말이죠. 이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주한미군 철수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그래 집중할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 주둔 때문에 이 국방비도 상당히 들어가고 미국의 전력도 많이 분산되어 있는데 전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 니네들 철수를 외친다? 고려해 보겠어. 이런 심각한 상황까지도 왔죠. 그러니까 리더의 말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상황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걸 보여주는 단계가 아닐까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 이재명의 그 발언 중에 가장 민감하게 좀 봐야 되는 건 역사관입니다. 역사관. 6.25 전쟁 그리고 유엔군에 대한 그 발언을 좀 보면요. 이 사고방식이 잘못됐죠. 주적이 북한이다라는 것이 자리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어느 순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북한 선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선대가 누굽니까? 김일성이 김정일이 아닙니까? 그 선대가 이뤄낸 뭐 이러면서 헛소리 짓거렸죠. 그것이 왜 나왔는지가 보이는 발언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6.25 전쟁 당시에 미군이 민간인 학살을 저질렀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논란이 될 수밖에 없죠. 유엔군의 희생과 역사적 맥락을 축소하고요. 반미 정서를 부추기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치인으로서 매우 부적합한 발언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대한민국의 유엔, 그러니까 미군까지 포함해가지고 5만의 청년들이 대한민국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고 지켜낸 자유다라는 거죠. 미군 같은 경우는 3만 정도가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희생을 가지고 민간인을 학살을 했다. 이런 도라이 발언을 한다라는 거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아마 CIA에 축적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타나모는 계속 열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6.25 전쟁에 대한 발언 그리고 유엔군에 대한 발언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발언 그런데다가 이 대북 송금 800만 달러까지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시기 이거 완전 침묵인데 침묵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말을 신뢰한다. 내가 중국에 관한 모든 말을 할 때 이 사람의 눈치를 본다. 트럼프가 고든창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그 고든창이 이 이재명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그런데 문재인보다 더한 이재명은 친북, 친중의 인사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코어 진성 좌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대한민국에서 아마 굉장히 이 친북의 성향이 강한 게 누구냐라고 봤을 때 뭐 문재인이겠죠. 그런데 여기에 친중까지 보태져 가지고 이게 언제라도 대한민국 팔아넘길 수 있는 이 매국의 세력은 누구냐라고 보면 이재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미 인식이
참으로 대단하다라는 게 또 뭐라고 발언했냐면 우리 외교는 미국 중심에서 벗어나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 라면서 한미 관계의 틀을 비판적으로 언급한 게 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생존의 근간은요 한미 동맹이죠. 그런데 미국 중심의 사고관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건 너의 중심은 어디고 푸틴이냐 시진핑이냐 이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 되게 막 멋져 보이는 것 같죠? 아니요. 어느 진영으로 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사회주의 국가로 가겠다라고 선포한 거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명의 뭐 망언이 한두 개겠습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검찰 독재 중심이다. 검찰 쿠데타 수괴다.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가지고 온갖 발언을 다 했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영부인이 아니라 무속 국정농단의 상징이다. 이러면서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머머머 제가 영부인이 될 간상인가요? 하던 그 김혜경이는 뭐 무속 아닙니까? 그리고 대선 기간 동안에 소대가리 꽂고 돼지대가리 꽂고 피 뿌리던 이재명과 김혜경의 구파는 그건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재명의 내로남불의 DNA는 그냥 정치인으로서 지도자로서 결코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 정치인의 말이요 사실 단순한 표현 그 이상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뭐 국가의 지도자로서 국가가 지향해야 되는 가치 그리고 현실적인 고려 그다음에 뭐 책임감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게 이제 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이재명의 입은 뭐 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권선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강하게 지적을 한 겁니다. 이재명의 과거의 발언, 현재의 발언 일관성도 없다. 책임감도 없다. 현실감도 결여됐다라는 비판을 담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논란이 되기 전까지 이 대장동에 대한 것을 본인의 치적이다. 이게 이재명이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문제가 되자 이것을 뭘로 토착 세력과 결탁되어 있는 부동산 사기 그러니까 국민의 힘에서 이 대장동 게이트를 운영한 것이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 모든 설계를 한 부분을 발본색원하겠다라면서 스스로 이제 거울 치료를 하는 거. 그러니까 이재명은 진실의 바탕으로 MSG가 아니라 그냥 허구를 바탕으로 MSG 가득가득 쳐 넣어서 그냥 거짓말로 사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의식도 얄궂고 이 외교적으로도 쪽팔리고 그리고 국내 정치도 지금 마음대로 중국의 쉐쉐 북한의 우리 수령님 이 정도면 사실 이거 오물풍선에 달아서 북한에 보내야 되는 거고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말이죠. 말과 행동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라고 아웃을 시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정신을 많이 차렸다라고 보고요. 정치인 안 차린 그 특정 세력들은 대한민국 번영에 함께 할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하시면요. 트럼프 이기처럼 냉철한 판단으로 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움직여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